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 두 개는 대표적으로 x하고 y 문자 두 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인 형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러한 형태를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하고 y를 두 개를 더해서 0을 만족하는 xy,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주어진 식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을, 요것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정식 해가 x만 있는 것이 아니고 x하고 y 두 개를 묶어서 순서상으로 표현된 요 형태가 방정식의 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방정식은 1, 마이너스 1 뿐만 아니라 2,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요. 3,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식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a를 x값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가 y값이 된다 그러면 이 식은 모든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성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0이다라는 하나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하나와 또 하나 x 빼기 y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을 만족하는 xy,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자,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요게 이제 결론이 되는데, 자, 이러한 방정식과 이러한 방정식, 실제로 해를 구한다라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자, 여기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2라면 y는 마이너스 2. 이것도 만족할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해가 존재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면 되죠. x가 만약에 2라고 했을 때요, y는 0 되면 됩니다. x가 3이라고 하면 y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해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 즉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1,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자, 이를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감법이란 게 있어요. 가감법. 자, 가감법이라는 것은 두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하나 소거하는 겁니다. x나 y 중 하나를 소거하는 거예요. 즉 소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두 개의 식을 빼면 문자가 하나 지워지죠.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식과 x 마이너스 y는 2라는 식 두 개를 더하게 되면 y가 소거됩니다. 더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일단 더해 봅시다. 양변을 더하게 되면 두 개의 식을 더하면 자, y가 소거가 되어서 2x가 만들어지죠. 이쪽은 두 개 더하면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x값은 1이 되며, 자, 그때 y의 값은 이 두 식 중에 아무것에나 1을 집어넣게 되면 y값을 얻어낼 수 있죠. 자, x가 1, y가 마이너스 1인 것이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더해서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자, 빼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한번 빼볼게요.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빼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x가 이제는 소거가 될 거고요. 2y가 남겠죠. 2y는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가 얻어집니다. 자, 그 얘기는 y 값은 마이너스 1인 게 확정되게 되고, 자, 둘 중에 하나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x 값은 1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즉, 적당히 더하거나 적당히 빼서 문자를 하나 소거 후 x값과 y값을 구해내는 방식을 가감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대입법. 대입법이라는 것은 x나 y 둘 중에 하나를 다른 하나의 식에 집어넣겠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식에서 x 플러스 y가 0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y 들어갈 자리,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것을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하면, 자,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인데 y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도 성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x가 2를 만족하다 보니 x값은 1이 되며, 자, 마찬가지로 x값이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것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가감법이라는 것과 대입법이라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방정식 두 개, 그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찾는 것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고, 그것은 순서상으로 하나 결정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묶어서 연립방정식이다라고 하고,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대입법이라는 개념과 가감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대입법이라는 것은 x나 y 중 하나의 값을 다른 식의 대입을 해서 x나 y 중 문자를 소거해 구해내는 방식을 대입법이다라고 하고요. 가감법이라는 것은 개수를 똑같이 맞추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소거하는 방식을 가감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바퀴가 4개인 자전거는 X대, 3개인 자전거는 Y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자전거 전체에 사용된 바퀴의 수가 41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이용하여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바퀴의 수 41개를 보면요. X대에는 4개씩 바퀴가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사용된 바퀴의 총 개수는 4X만큼 존재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붙어 있는 바퀴의 총수는 3y만큼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그 두 개를 더한 결과가 41을 만족하게 되면, 자, 이게 주어진 방정식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문장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차 방정식 2x 플러스 3y는 18에 대한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기억 보기는 12-2, 12,-2를 해로 갔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x 들어갈 자리에 12를 집어넣고 y 들어갈 자리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라, 이런 문제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x 들어갈 자리에 12를 집어넣어요. 그럼 24일 겁니다. y 들어갈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6 되는군요. 자, 그것이 18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기억은 참이 됩니다. 자, x, y가 자연수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두 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x에 y에 둘 다 자연수를 대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일반적으로 개수가 큰 요 y 들어갈 자리에 먼저 값을 집어넣어서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자, 2x 플러스 3y가 18을 만족하죠? 자, y 들어갈 자리 하나씩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3이 될 것이고, 넘기면 일단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없고요. 지금 자연수인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 y 들어갈 때 2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 6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2가 되어야지만 18을 만족하겠죠. 얘가 12가 되려거든 6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순서성이 하나 나왔습니다. 6,2가 하나의 해가 될 수 있겠죠. 자, 3을 집어넣으면 홀짝 성질에 의해서 성립 안 할 것이고요.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2가 될 것이고, 12에다가 6을 더하면 18 나오죠. 그럼 그때 x값은 3이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3,4 또한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을 집어넣게 되면요. 5는 당연히 안 되고요. 6을 집어넣게 되면 18을 만족해서 0 됩니다. 그런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자연수인 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도 두 개가 되는 것도 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x, y 값이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닌 정수란 얘기는 0 포함 자연수를 이야기합니다. 0 포함된 자연수. 자, 자연수의 해는 니은에서 확인했죠.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0을 포함해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x가 0이라 그러면 y는 6이면 되겠고요. 반대로 y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x는 9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니은에서 구한 해와 정확히 두 개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 상황이므로 4개가 참이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xy가 7보다 작은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7보다 작은 자연수요. 자, x, 2x 플러스 3y가 20을 만족한다. 그것의 해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연수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2와 3 중에서 개수가 더 큰 y 쪽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2x 플러스 3y는 20이라는 식에서 y 들어갈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면요. 자, 1을 집어넣으면 홀짝성에 의해서 성립하지 않죠. 자, 3을 넘기게 되면 이건 17이고요. 짝수가 아닙니다. x 자연수 값 나오지 않죠. 따라서 2부터 시작하는군요. 1을 y 들어갈 자리에 1을 대입하면 6 됩니다. 14를 만족해야 하며 x는 7이어야겠죠. 따라서 7,2가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도 안 될 것이고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4를 집어넣으면 12가 되고요. 11을 넘기게 되면 이쪽은 8입니다. 따라서 x는 4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는 안 될 것이고요. 6 집어넣어 봅시다. 자, 6을 대입하게 되면 6, 3, 18, 2가 되므로 1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 자연수 1까지 만들어졌다 보니 하나, 둘, 세 개가 이 방정식의 자연수 해임을 알 수 있죠. 7보다 전부 작아야 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해의 개수는 3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작년 학생 수는 400명이었어요. 올해 이 고등학교의 남학생은 작년보다 6% 증가하였고 남학생은 6% 증가. 자, 여학생은 2%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명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작년 남학생 수를 X명,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작년에 학생 수, 남학생 수가 X, 여학생 수가 Y라고 했기 때문에 400을 만들어 내야겠죠. X와 Y를 더한 것은 일단 작년의 학생 수입니다. 400을 만들어 낼 거고요. 자, 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 2명 증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올해 학생 수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원래 X명이었는데 남학생이 작년보다 6%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0분의 6X를 추가적으로 더하면 이것이 남학생 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학생 수는 2% 감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Y-100분의 2Y가 감소된 여학생 수를 총 여학생 수를 표현한 식이 되겠죠. 요만큼이 감소된 여학생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량을 봤더니 2명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402명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작년 학생 수가 되고 이게 올해 학생 수가 되겠네요. 자, x하고 y를 더한 것이 40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100분의 6x 마이너스 100분의 2y는 자, 요 두 개를 더해서 400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2를 만족해야겠죠. 자, 따라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요식 하나 그리고 요식 하나 두 개가 있으면 자,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어진 보기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2번이 답이 되함을 알 수 있죠. 자, 예제 5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y의 값이 2일 때 상수 k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y의 값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y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자, 위의 식도 아래 식도 y 들어갈 자리에 2를 대입을 해봅시다.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2는 3x 7을 만족을 해야 하며 자, 7을 이항해요. 그럼 9가 되죠. 3x가 9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x값은 자, 3인 것이 확정됩니다. 자, 아래도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10 k는 자, 8x인데 x가 3이었죠.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8, 3에 24 자, 플러스 5를 만족을 할 겁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k의 값은 그대로 두고 10을 이항하게 되면 29에서 10 뺀 자, 19가 됨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k 값은 자, 마이너스 19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답은 두 번째 2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제 6번입니다. x가 2 빼기 m이고요. y는 1이라고 되어 있고 자, 요 x, y 값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얘기는 여기 위에 있는 xy, 아래에 있는 xy 들어갈 자리에 2 빼기 m과 각각 1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x 들어갈 자리에 2 빼기 m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그럼 5가 있었고요. x 들어갈 자리에 2 빼기 m 대입해요. 빼기 m 대입. 자, y 들어갈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m이 될 것이고요. 그 결과가 마이너스 6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식에서 m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 마이너스 5m 플러스 m이 자, 마이너스 6이 되어야 하고요. 자, 마이너스 4m이 10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따라서 m 값은 4임이 자, 확인됐고요. m4를 집어넣게 되면 x 값은 2에서 4를 뺀 결과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해는 x 들어갈 자리에는 마이너스 2, y 들어갈 자리에 1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xy 들어갈 자리에 아래식 마이너스 2,1을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n이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7. 그 결과가 25를 만족을 해야겠네요. 자, 마이너스 2n이 25에서 7을 뺀 자, 18이 돼야 되고, 따라서 n의 값은 자, 마이너스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m과 n을 구했습니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3m 플러스 n은 12에다가 4를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9를 뺀, 즉 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7번 예제입니다. 1차 방정식 2x-y 플러스 3이 5x-5y 플러스 13을 만족하는 1차 방정식. 그 해 중에서 y의 값이 x의 값의 3분의 1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xy의 관계식 주어져 있을 때 방법은 x값과 y값을 다른 문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y의 값이 3분의 1배이므로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 y를 m이라고 놓으면요, x는 3m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x 들어갈 자리, 자, y 들어갈 자리에 각각 3mm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자, 동료항끼리 정리해 봅시다. 5x를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5y를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4y군요. 자, 숫자는 우변에 기록합시다. 3을 이항하게 되면 이쪽은 10 나옵니다. 자, x 들어갈 자리에 3m, y 들어갈 자리에 m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9m 될 거고요. 플러스 4m 되는군요. 자, 그 결과가 10을 만족을 해야 하며, 자, 마이너스 5m이 10이에요. 따라서 m의 값은 자,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m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주어진 x, y 값에 대입을 하게 되면 해가 얻어지겠죠. 따라서 x, y의 순서상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은 3m, m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일 것이고, 애초에 m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예제입니다. 연립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x = a, y = 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ab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결국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주어진 방정식의 모습은 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자, 정수 방정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는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3을 곱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여긴 6x가 될 거고요. 3 곱하면 마이너스에 자, y-5가 되겠죠. y-5. 이쪽은 32. 자,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전기해서 표현하면 6x-y 플러스 5는 자, 32가 되며 5를 이항하게 되면 6x-y는 27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첫 번째 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식은 2와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6x 나오죠. 자, 11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4y. 자, 12를 곱해요. 21 나오겠죠. 37에 21. 자, 이것이 두 번째 식이군요.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하실 때, 자, 6x, 6x 개수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가감법을 쓰려고 합니다.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봅시다. 그럼 6x는 소거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4y를 빼게 되면 3y가 됨을 알 수 있죠. 27에서 21을 빼면 6입니다. 따라서 y의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y가 2인 값을 1번과 2번식 중에 아무 것에나 대입을 해서 x 값을 찾으시면 돼요. 자, 위의 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6x에 y 들어갈 자리에 2를 대입했어요. 그것이 27을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6x는 29가 돼야 하며 x 값은 6분의 29가 됩니다. 이게 a 값이에요. 이게 b 값입니다. 최종적으로 3a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3ab는 자, 3 곱하기 자, a 값이 6분의 29예요. 6분의 29. y 값이 2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잘 하게 되면 29만 남아있게 되죠. 답은 4번이 되어야 합니다. 9번째 예제입니다. 두 연립 1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해가 서로 같을 때라고 주어져 있어요.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mn에 대하여 m 빼기 n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연립 방정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a, b가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x 들어갈 자리에 a, y 들어갈 자리에 b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x, y 들어갈 자리에 각각 a, b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그런데 그 a, b는 여기만의 방정식의 해가 아니라 여기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a, b를 여기다 대입해도 자, 모두 다 만족한다라는 얘기로 이해해야겠죠. 그러니 애초에 요 식과 요 식의 연립방정식의 해 또한 AB가 될 것이고, 그 AB를 구한 후, 자, 요 나머지 식의 XY를 대입하면 MN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5X 플러스 Y는 4라는 하나의 식과 2X 플러스 Y는 자, 7이 되는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XY 값을 찾아봅시다. 그것이 곧 AB가 돼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y의 개수가 같다 보니 대입법보다는 가감법이 좀 나아 보이네요. 자, 뺍시다. 자, 그럼 여긴 3x가 될 것이고요. y는 소거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는군요.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로 확정됩니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위아래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y 값을 찾아봅시다. 자, 아래식에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y가 7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y 값은 9가 돼야 함을 알 수 있죠. 즉, 애초에 AB라고 설정했던 그 방정식의 해는 다름이 아닌 A, B의 방정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 Y가 9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요 마이너스 1,9라는 요 식은 여기다 대입해도 여전히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위의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자, 1번에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럼 mx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y 들어갈 자리에 9를 대입하면 플러스 9의 18. 그 결과가 15를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m 값은 3이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에 대입해 볼게요.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y 들어갈 자리에 9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9죠. 그것이 n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n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돼야겠죠. 자, 이 상황에서 m 마이너스 n을 묻고 있네요. 3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고, 따라서 13이 답이 돼야 함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째 예제입니다. 연립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그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 K의 값을 묻고 있군요. 자, 연립방정식 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1을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면 뭐 x가 0일 때 y는 1이면 되겠죠. x가 뭐 1이면 y는 0이면 되겠고요. x가 2면 y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고, 굉장히 많은 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연립방정식의 다른 하나의 값이 이것을 단순 변형, 즉 양변에 2를 곱한, 즉 2x 플러스 2y, 요 2,
자, 이렇게 만족하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해 또한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애초에 무수히 많은 해였는데 그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특정한 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얘 또한 무수히 많은 해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2x 플러스 2y는 2 말고 3x 플러스 3y는 3이다 라고 해도 이 두 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게 되겠죠. 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애초의 식이 a의 x 플러스 b의 y는 c라고 했던 하나의 식하고 그 다음에 뭐 p의 x 플러스 q의 y 이것이 r이 되는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비율이 똑같으면 돼요. 즉 p분의 a와 q분의 b와 그 다음에 r분의 c가 똑같다라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값의 비율이, 모든 개수의 비율이 같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가 첫 번째 내용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해가 없을 조건 한번 살펴봅시다. 해가 없다. 자,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 플러스 y가 이제 1입니다. x 플러스 y가 1이라는 식 하나 주어져 있고요. x 플러스 y가 뭐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식은 해가 없게 돼요. x 플러스 y는 애초에 1을 만족하는데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과 0은 같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x 대신에 y 대신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 말고 만약에 2x 플러스 2y는 뭐 3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마찬가지가 돼요. 2는 2를 묶어서요. x 플러스 y가 3을 만족할 텐데 x 플러스 y가 애초에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하게 되면 2는 3이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이 ax 플러스 by는 자, c가 되는 하나의 식과 px 플러스 qy 이것이 r이 되는 요 하나의 식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해가 없다라는 것을 만족할 조건은 자, 일단 x의 개수, y의 개수 비율은 같아야 됩니다. p분의 a와 q분의 b까지는 같은데 그 결과가 r분의 c까지는 만족하지 않은 이러한 경우는 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있는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10번 문제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로 접근해 볼게요.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이 개수의 비율은 2분의 1입니다. 이 개수의 비율은 5-k 분의 4가 되어야겠죠.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항해서 넘겨도 되고요. 그냥 이것 비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4분의 2죠. 자, 이렇게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는 볼 거 없고요. 자, 요것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k를 묻는 문제는 그냥 비율이 같다라고 놓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대각선으로 곱해서 같아야겠죠. 그래서 5-k의 값이 8을 만족해야 하며 자, k의 값은 마이너스 k가 5를 이항하게 되면 3이 되는군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 됩니다.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 말고 해가 없는 조건도 확인해 봅시다. 연립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고 두 번째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A, B, C에 대하여 A, B, C를 계산 후 B 빼기 AC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B분의 2가 X의 비율이죠. 자, 그것과 Y의 비율은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6이에요.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며 이 비율은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ab를 찾으시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래서 b분의 2가 마이너스 2가 만들어져라.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게 확정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분의 a의 값 또한 마이너스 2가 되어라. 그 말은 a는 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고요. 자, 이 두 번째 방정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가 없을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비율을 한번 잡아와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9가 첫 번째 x의 개수 b가 되고요. 자, 이것과 1분의 c가 되는 거죠. 1분의 c까지는 같아야 하며 이것은 달라야 합니다. 2분의 6과는 달라야 합니다. 자, 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보니 이 두 개가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이것만 가지고 c값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 자, 마이너스 3이 돼야겠네요. c의 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3. 최종적으로 b 마이너스 ac를 묻고 있는 문제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두 개를 곱해서 뺍니다. 그럼 더하기로 바뀔 것이고 6이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답은 5가 돼야 함을 알 수가 있죠.